그러면은 72개만 딱 끝나잖아. 그럼 애들이 남아있던 애들이 우르르르 포기를 해. 어차피 수행평가 1등급 맞았잖아. 근데 여기서 바로 나 혼자 80개 갈겨버리는 거야. 와, 이러면요, 이게 스노우볼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아? 체육대회 개주 마지막 주자 이런 걸로 가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이거요? 오늘 제가 이거 어제 이제 이번 주 방송 계획 짜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이거 좀 얘기를 해보고 다 가려고요.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학교 다닐 때 무조건 운동해야 하는 이유. 그런데요, 여기서 운동이 그냥 운동이 아니라 수행평가에 들어가는 운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학생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은 다 기억하실 거야. 이게 뭐가 있냐면 예시, 배드민턴, 아니면 셔틀런, 아니면 티볼, 피구, 배구, 어떤 학교에서 내가 탁구하는 경우까지도 봤어. 탁구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좋아. 유연성, 팝스라고 하죠. 팝스, 유연성 및 악력 등등, 팝스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제가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학생 애들이란 말이야. 이제 중학생 애들한테 요즘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요즘 수행평가철이라며. 요즘 수행평가 이제 대부분 이제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기간 들어가기 전에 수행평가를 보는 것 같아요. 체육 수행이 과목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막 이런 것도 보던데 프리스비 뭐 이런 것도 있다. 프리스비 이런 거 보고 또 뭐 본다 했더라? 핸드볼도 봐. 핸드볼, 농구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봅니다. 학원에 중학교가 한 두세 개 정도 있는데, 근데 그거죠. 제 요즘에 이겁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자, 중학생 기준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 무조건 저 상단에 있는 과목 하나는 반에서 1등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게 좋다, 이 정도로 할게요. 무조건 먹을 순 없는 거니까 열심히 해서 무조건 반에서 상위권 하나는 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런지를 하나씩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제 경험부터 갈게요. 저는요, 중학교 때 배드민턴 선출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도 뭐 선출이냐 하겠는데, 이게 중학생 대회잖아요. 중학생 때 대회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3팀 정도가 나와요. 학교별로 3팀 정도가 나오고, 대부분은 남자 2팀에 혼성 1팀 혹은 남자 3팀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저 땐 그랬습니다. 그러면 애들끼리도 그 같은 6명 안에서도 복식 조를 짜야 될 거 아니야. 조를 짜. 1팀, 2팀, 3팀을 짜. 그럼 얘네를 야구 보시면, 야구에도 투수를 보면 필승조 있고 무슨 추격조 있고 아니면 짬처리반 있고 이러잖아. 짬처리반이 나쁘게 말한 거긴 한데, 팀이 압도적으로 지고 있을 때 야, 얘 2군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번 쳐보자, 한번 써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내보내잖아. 배드민턴도 똑같아요. 얘네가 확실하게 따줄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선수 2명을 붙여놓고, 그리고 못하는 애들 2명을 붙여놓고, 그리고 혹은 빠른 애랑 느린 애를 같이 붙여놔. 근데 저는 빠른 애와 느린 애 중에 느린 애를 맡고 있었어요. 대신에 느린 애들은, 대부분 느린 이유가 몸무게가 좀 불어났기 때문이잖아. 그러면은 애는 힘을 키워야 돼. 약간 진짜 쉽게 야구로 따지면 이대호, 최준석, 뭐 홍성은 요런 선수님들 느낌으로 애들의 스매시 파워를 키워서 후열을 보게 한단 말이야. 어쨌든 저는 쭉 후열해서 스매시를 때리는 담당 위주로 중학교 때까지는 학교 대표 인천 서구 대표였나? 뭐 거기까지는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배드민턴을 거의 안 치고 공부를 많이 했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배드민턴 하나로는 전교 짱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유튜브 영상 가보면 아실 텐데, 제가 중학교 때 진짜 뚱뚱하고 둥글둥글하게 생겼었어요. 쉽게 말해서 어디 시골 같은 데 놀러 가면, 야, 너 공부 잘하게 생겼다, 너 똘똘하다,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똥강아지 왔어, 우리 장군 왔어, 뭐 이러시잖아. 그런 애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배드민턴 하나는 되게 잘 치고, 그래서 제가 이 배드민턴을 잘 쳐서 이득 본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 학원에도 뭐 운동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싫어하는 애들이 있는데, 싫어하는 애들 보면은 나는 공부 말고 차라리 학교 가서든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든 체육 수행평가 준비하라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남학생부터 갑시다. 남학생에게 좋은 점. 일단 저는 당연히 남학생이었으니까요. 남학생 좋은 점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원만한 교우 관계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친구 사회는요, 철저하게 진짜 어느 나라보다도 심한 카스트 제도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여자 학생 쪽에서는 더 심하고요. 남자 학생 쪽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은근 있어. 그러니까 남자애들도 이것도 은근 영악해가지고요. 남자 학생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단요. 남학생 이꼴 체육 실력입니다. 아니면 공부를 뒤지게 잘하는 전교 1등 회장감 요거로 승부가 나요. 그러니까 사실 남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애매하게 하기 시작하잖아. 그럼 사실 거기서부터는 별 의미가 없어. 체육을 일단 잘해야 되는 거야. 학교 체육 시간이나 그럴 때 축구 시간에 공격수 포지션을 잡아야 되고, 아니면 진짜 잘하는 애들은 미드필더 하는 거 아시죠? 미드필더 포지션을 잡아야 되고, 아니면 체육부장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체육 수행 시간에 뭔가 특출나게 잘해서 애들한테 체육 시간마다 야, 나 이거 좀 알려주면 안 돼? 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체육을 잘하는 애들은요, 대체적으로 원만한 교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핵심이 뭐냐면 굳이 축구가 아니어도 된다 이거예요. 자, 축구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남학생들의 베이스가 되는 스포츠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축구 하나도 안 했어요. 저 축구하면요, 저는 애초에 멤버에서 빠졌습니다. 전 축구를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몸을 부대끼는 스포츠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네트가 있어야 돼, 나는 항상. 그래서 농구 싫어했고, 축구 싫어했고, 근데 배드민턴 좋아했고요, 탁구 좋아했고요, 배구 좋아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팀끼리 협동하지만 상대편과는 부딪히지 않는 그런 스포츠를 되게 좋아했고, 축구는 몸싸움도 요구되고 발재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난 발재간도 아예 없었거든. 그래서 저는 배드민턴을 친 건데, 사실 체육 시간에 너네 자유 시간 때 뭐 할래 하면은 축구하자 막 이러잖아요.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축구를 못 하는 때가 있어. 비가 오는 날이나 아니면 뭐 눈이 오는 날이나 황사가 짙은 날에는 강당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강당에서 할 수 있는 거 뭐야? 여자 피구 아니면 남자 배구 뭐 이런 식이잖아. 아니면 뭐 배드민턴까지. 그런데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요, 요즘 학교 대부분은 수행평가 때 배드민턴 봅니다. 나는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 인생 통틀어서 축구 이렇게 라바콘 세워놓고 드리블 시간 보는 거, 그거 한 번밖에 본 적 없어. 그죠? 그래서 요즘 학교들은 대부분은 다 수행평가 때 배드민턴을 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비 오는 날 강당에서 딱 배드민턴 채 내 거 하나 깔쌈한 거 들고 가는 거야.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반응이 오지. 야, 너 배드민턴 채 이거 뭐야? 응? 그러면은 내가 사실 배드민턴을 좀 쳐가지고 이거 나는 내 라켓을 들고 다녀. 응. 야, 나 이걸로 한 번만 쳐봐도 돼? 그러면은 일단 애들이 한번 잡아서 쳐봐. 막 빵빵 치지. 배드민턴 채가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사는 거랑 내가 줄 맞춰서 짜서 이렇게 하는 거랑 별 차이 없거든요, 사실 가격이. 마트에서도 괜찮은 거 살려면 한 6, 7만 원 해.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베트남 요런 데서 이제 가져온단 말이야, 필리핀. 그런 라켓들은 하나에 5만 원씩 하고 줄 다는데도 한 2만 원이면 다 달아. 그 줄 달아가지고 가져와서 학교에서 막 이렇게 쳐. 애들이 이제 경험을 못 해봤잖아. 그럼 괜히 좀 있어 보여. 있어 보이면서 나는 평소에 체육을 잘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축구 해봤자 약간 뒤에 수비수 포지션 잡고 요런 애들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얘가 라켓만 잡으니까 갑자기 막 날아다니는 거야. 그럼 남자애들이 그 순간부터 눈빛이 싹 달라집니다. 진짜 애니메이션 주인공 된 거 마냥 빵빵 쳐줘. 그럼 그때부터 이제 끝납니다. 다 친구 먹는 거예요. 이게요,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셔틀런이요, 중학교 때 뭐 1등급 기준으로 한 60개 70개 왕복을 해야 될 거야. 왕복으로 따지면은 한 30번 왕복이겠지? 네? 이게 시스템이 그래요. 반 애들이 이렇게 한 번에 구령대 같은 데 딱 앉혀두고 남학생들만 나와서 먼저 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중간한 애들은 한 이제 50개 60개에서 다 갈려 나가. 70개? 72개였나? 뭐 이 정도 돼. 72개 1등급. 이 정도쯤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72개만 딱 끝나잖아. 그럼 남아있던 애들이 우르르르 포기를 해. 어차피 수행평가 1등급 맞았잖아. 근데 여기서 바로 나 혼자 80개 갈려버리는 거야. 와, 이러면요, 이게 스노우볼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아? 체육대회 개주 마지막 주자 이런 걸로 가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이거요? 이게 진짜 리얼 인싸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티볼도 볼까요? 티볼은요, 체육대회에서는 티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런데 티볼로 장애 홈런 하나 딱 때려내리잖아. 어차피 티볼은 장애 홈런 해도 2루타긴 해. 그러면 체육쌤한테 엄청 관심 받습니다. 체육쌤한테 관심 받고요. 그리고 반에서 인기 많아져요. 왜냐하면 학교 운동장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 왜냐하면 티볼 수행평가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잖아. 이 메모장이 학교 운동장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요런데 구석에서 봐. 요런데 구석에서 봐서 요쪽으로 친단 말이야, 일반 야구장처럼. 그러면은 땡겨 치건 일로 치건 그런 거 우리는 상관없어. 그냥 어차피 다 중간으로 보내야 돼요.
티볼 수행평가 때는 쌤들이 다 그렇게 알려주시거든. 여기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 배구도 마찬가지죠. 피구 마지막 주자, 마지막 생존자. 야, 이거 못 참습니다. 자, 배구도요. 내가 히나타가 된 것처럼, 내가 카제하야가 된 것처럼, 카제하야가 아니구나. 카게야마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연성도 남학생이 유연성 높은 경우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릴 때 발레를 배우잖아. 발레를 배우면은 이게 강제로 유연성이 엄청 늘어나. 그래서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발레를 배웠던 여자애들은 이게 제자리에서 쭉 미는 거 있죠. 이게 한 20cm, 30cm씩 막 이렇게 늘어나. 저는 한 8cm에서 10cm 요 정도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남학생이 유연성 한번 빡 갈겨버리잖아. 와, 이 친구들 관심 난리 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뭐 악력, 핸드볼, 농구 이런 거 전부 다 남학생은 무조건 체육입니다. 무조건 체육이에요. 그리고요, 여기서 이어지는 게 학교 대표의 뽕맛. 학교 대표라고 하지 말죠. 자, 대표의 뽕맛. 이게 진짜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그 짤 아세요? 점심시간 직전 수업시간 때 종료 10분 전에 축구 대표라 밥 제일 먼저 먹음.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회 같은 거 하잖아. 대회 같은 거를 대부분 이제 막 점심시간 때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몇 교시 때 하거나 이런단 말이야. 그럼 그런 애들은 대부분은요, 남들보다 약간의 특권을 받아요. 근데 그게 큰 특권은 아니야. 아주 약간의 특권이야. 수업 종료 10분 전에 먼저 나가서 옷을 갈아입는다거나 아니면 운동장에 나가서 몸을 푼다거나 이런 건데요. 학생 때는요, 와, 이거 진짜 말 안 됩니다. 이거 진짜 큽니다. 점심시간 수업시간 직전 수업시간 때 종료 10분 전에 축구대표라 밥 제일 먼저 먹어. 이게 진짜 학생 때는요, 잊지 못할 추억이 돼요. 저도 이거랑 비슷한 경험이 있죠. 배드민턴을 치려면 대회를 나가잖아. 대회를 나가면 다른 학교 강당 같은 데 여러 학교가 모여서 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저기 시민회관 체육관 같은 데를 가거나, 그러면 방과학교에서 배드민턴을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스타렉스 한 대를 끌고 와. 그 쌤이 드르륵 똑똑하고 교실문 드르륵 열고 와. 예, 안녕하세요. 저 배드민턴 방과학교 강사입니다. 혹시 현교 있나요? 이러면 나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나는 아는 척 안 하고 있어. 혼자서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이제 선생님이, 야 현규야 가자. 쌤 갑자기 벌써 가요? 야, 다른 학교 애들 다 와 있대. 너 대회 뛰어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야. 그러면요, 그때 진짜 뻥맛 지립니다. 말도 안 돼요. 그리고요, 이거는 제가 굳이 배드민턴 대표여서가 아니라 다른 데도 해당이 되는 거지. 체육대회. 체육대회. 그러니까 이 체육대회에서 핵심 주자를 막는 기준이 있어요. 핵심 주자라고 하는 거는 이꼴, 자, 줄다리기 맨 앞 or 맨 뒤 이런 친구들, 아니면 개주 마지막 주자 이런 친구들의 자격은요 다 체육 시간 때 결정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줄다리기 맨 앞에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가야 되죠? 가장 빠른 사람이 가야 되잖아. 그리고 맨 뒤는 가장 듬직하고 힘센 애가 가야 되잖아. 이런 건 대부분 다 체육 시간에 다 정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개주 같은 건요, 체육대회 몇 주 전부터 체육 시간에 쌤들이 연습을 시켜요. 바톤 터치 하는 법부터 해가지고 주자 몇 번은 누가 서고 몇 번은 누가 서고, 나 땐 그랬어. 그걸 연습을 시키는데 대부분 마지막 주자가요 더 많이 뛰잖아. 그러니까 봐봐, 그림판으로 보여줄게. 자, 개주가요, 우리가 운동장에 이렇게 뛰잖아. 이렇게 뛰고 대부분 교체 주자가 여기 있죠. 그쵸? 교체 주자가 여기 있고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애들이 이제 모여있어. 이렇게 주자별로. 그럼 여기서 땅 출발이. 대부분 여학생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땅 출발이. 와악 해서 몇 바퀴 돌아.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주자가 다시 교체가 될 거 아니야. 결승선은요, 여기 있어. 여기서 쭉 가서 여기 결승선이 있어. 여기 결승선이 있기 때문에 얘네는요, 이만큼을 더 뛰어야 되는 애들이야. 마지막 주자. 그래서 마지막 주자가 제일 빠른 애들이 가잖아. 근데 이런 것도요, 다 아까 그 체육 시간 때 정해지는 거야. 셔틀런 때 가장 오래 뛰는 애가 마지막 주자 합니다. 이게 사실 별 연관이 없어 보이잖아. 셔틀런은요, 지구력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지막 주자, 개주 마지막 주자는 순간적인 폭발력에 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근육으로 따지면 지근과 속근에 대한 이야기겠죠? 근데 그런 거 상관없어. 학생 때는 상관없어. 이거 잘하는 애가요, 개주 잘하는 거고요. 피구에서 제일 잘 피하는 애가요, 줄다리기 맨 앞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도 내가 아까 말했잖아. 배드민턴 칠 때 난 뒤에서 빵빵 때린다 했잖아. 그래서 전 맨 뒤에 했어요, 그냥. 그리고요, 자, 다음 거 갑니다. 자, 남학생이 중학교 때 수행평가에 들어가는 운동을 잘하잖아요. 자, 그러면 게임 못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남학생 때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지금도 이제 게임으로 이렇게 애들이 얘기가 흘러가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나 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 리그 오브 레전드가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고등학교 1학년 지나 때쯤부터 오버워치가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게임에 황금기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게임이 곧 친구를 사귈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됐던 때가 있어. 그러니까 못한다기보다 게임을 많이 했지, 우리는. 그래서요, 그 반에서 내전 같은 거 하잖아? 그럼 시즌 3, 시즌 4 이때는 솔직히 중학생 애들이 잘해봤자 얼마나 잘했겠어.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진짜 잘하는 애들 있었죠. 근데 게임을 잘하면 반에서 인기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롤을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었고, 잘하는 애들한테서 버스를 타서 그 시즌 초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이런 운동들을 잘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이 게임 어거지로 안 해도 됐어. 진짜로. 그러니까 요거는요, 어떻게 보면 공부 전교 1등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놓자. 이렇게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흔히 공부 잘하면 무시 못한다 이 말 있잖아. 이것도 팩트긴 하거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공부를 전교 1등 먹는 거보다 그냥 여기서 그냥 하나만 잘하면 돼. 그러면요, 애들이 게임을 못해도 그냥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간다기보다는, 물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울려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내전 같은 거 하면은 대부분 깍두기로 남아있는 친구들은 스스로도 약간 내가 게임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약간 좀, 나는 그랬어. 우리 땐 그랬어. 내가 게임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끄럽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 왜냐하면은 솔직히 우리가 막 편갈라치기 할 때도 나 예고를 해 하다가 마지막으로 남겨지는 사람들은 솔직히 좀 애매하잖아. 그죠? 근데 게임을 못하고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이런 애야. 얘는 특정한 한 과목을 잘하지만, 그러니까 체육을 잘하는 게 아니야. 이 중에서 뭐 하나 특출나게 잘하지만 어쨌든 간에 얘는 운동을 하는 애야. 그래서 얘는 운동에서 게임을 좀 덜 하는구나 정도의 메커니즘이 성립이 돼. 유남생?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게임을 그렇게 크게 잘하지 못해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굳이 야, 얘 게임 진짜 못하더라, 아니면 야, 얘랑 팀 안 해,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얘는 못해도 그냥 평범한 실버 골드 되는 애들이 있고, 내가 브론즈인데 체육 시간 때 뭔가 임팩트를 남자애들한테 빡 보여줬어. 그러면 나는 내가 브론즈여도 실버 골드 애들보다 먼저 데려가, 애들이, 그 다이아 친구들이. 이건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남학생분들 잘 들으세요. 이거 진짜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물론 친구를 이렇게 서열로 나누는 거는 지금에는 지금도 이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거야, 내 말. 체육생 잘 보면 좋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이걸 잘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근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이걸 열심히 하는 거지, 내가 어거지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난 다 못하는 사람이야, 공부도 못하겠으니까 이것만 뒤지게 파서 이거 하나 해야겠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어필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체육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이 전부 다 어필할 수가 없고 나는 오직 이거로만 승부하겠다라는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학교 생활은요, 절대로 이 체육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제목을 이렇게 해놨지만 다른 거 학교 생활 하면서 이런 거 하나쯤은 1등 먹어놨을 때 우리한테 추가적으로 뭔가 이점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학교 생활은 이거랑은 크게 뭐 관련이 없긴 합니다. 자, 남학생 요 정도 있겠네요.